오늘은 유종열 강원홍객의 이준석 비호감도 1위에 대한 색다른 해석 전해드릴게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현재 국민 여론은 정권 교체가 재집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정권 재창출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국힘당에서 대선 후보로 현재 거론되는 국힘당 인사 중에 누가 되든 본선에서 당선될 일이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국힘당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광훈의 광화문파나 소년보의 세이브 코리아 등의 극우 세력에 노란하거나 이들에게 아부하는 자 중에서 국힘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일극체제는 조기 대선 국면에도 이어질 것이고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선거권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선거권이 유효하므로 이재명은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국힘당 후보나 이재명은 지지자들의 충성도는 높고 결집력은 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반대 세력뿐 아니라 중도층의 혐오감도 높아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선은 양자 구도일 때 50%를 넘는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국힘당 후보는 40%대의 득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아닌 다른 인물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국힘당 후보의 득표율은 더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오면 다릅니다. 이준석의 득표율은 경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당선될 가능성을 본다면 국힘당 후보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준석은 10%의 득표도 할 수 있고 40%대의 득표도 할 수 있으며 당선 가능한 50%대도 득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국힘당 후보는 대선 득표율은 높을지 모르지만 당선 가능한 50% 이상의 득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50% 이상의 득표할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국힘당 후보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대선은 한 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당선됩니다. 이재명에 비해 한 표라도 더 얻을 가능성은 국힘당 후보보다 이준석이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수 진영에서 누구를 단일 후보로 내세워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지고 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되기는 힘듭니다. 이 낮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후보는 국힘당 후보로는 어림없고 이준석 밖에는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 1위가 이준석으로 나온 것에 대해 이준석의 확장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필자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준석이 현재 비호감도 1위가 나오는 것은 사가지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도 있지만 이준석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는 보수 진영 사람들이 더 이준석을 비토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윤석열 탄핵과 맞물려 부정선거론이 이들에게 강하게 작용해 이준석이 이재명보다 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극력 저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대선 투표에서 결국은 이재명이 아닌 보수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국힘당 후보가 본선에 나가 토론회를 하면 비상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 궁지에 몰리면서 중도를 끌어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중도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2월 3일과 4일에 걸쳐 조사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의 윤석열에 대한 감정 온도에서 매우 부정적 68%, 약간 부정적 8%, 매우 긍정적 8%, 약간 긍정적 5%로 나타났고 위헌적인 계엄을 한 윤석열에 대한 빠른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는 60%,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기각되어야 한다 20%, 모르겠다 20%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중도층은 매우 부정적 47%, 약간 부정적 12%, 매우 긍정적 15%, 약간 긍정적 10%로 나왔고, 이재명의 사당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렇다는 54%, 그렇지 않다는 32%로 나와 중도층의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는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오면 지지할 것인지의 물음에서는 전체는 그렇다가 53%, 그렇지 않다 30%였고, 중도층은 그렇다 54%, 그렇지 않다 23%로 나왔습니다. 이로 볼 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후보로 나올 경우 보수 진영에서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나오면 승산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만약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기 대선 운동 기간 직전까지 잠재우지 못하면 이준석이 보수 진영 단일 후보가 되기도 힘들고 설사 단일 후보가 되어 본선에 나가더라도 승산이 없습니다. 현재 국힘당과 윤석열 지지자들의 70% 이상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함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이준석에 대한 반감은 이재명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하루빨리 부정선거론의 허구를 밝혀 이들이 음모론에서 빠져나와 이들의 이준석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달라져야 보수 진영이 진열을 가다듬을 수 있고 대선 운동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이 허구임이 밝혀지더라도 인지부조화에 빠지거나 심정적인 수용이 힘들어 이준석 지지로 돌아서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며 이준석 개인만이 아니라 개혁신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 척결 TF도 만들고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이 문제를 언론에 노출시키는 빈도를 높여나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부정선거 문제 특검법을 국힘당은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부정선거 검증이고 선관위 서버 공개이며 윤석열의 비상개헌 명분도 부정선거 문제였으니 개혁신당의 특검 요구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국힘당이 특검에 찬성하면 민주당도 거부하기 힘들 것입니다. 설사 대선까지 특검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이 이슈를 대선 기간 내내 개혁신당과 이준석의 주도로 끌고 가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보수가 깨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이슈만으로도 이준석이 대선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성장세 둔화는 이미 눈에 띄게 나타났고 아직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주도하는 급변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응할 리더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아젠다에는 강할지는 모르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AI 등으로 변화될 세계에 대응하기에는 60이 넘은 인물들은 곤란합니다.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서고 686들은 그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준석에 대한 색다른 해석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